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청와대 인사들 간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문다혜 씨 과거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본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무거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아빠를 저는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제가 회사 그만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전업주부가 됐을 때 아버지께 푸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해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저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네,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 가족사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당시에 대통령의 딸이라는 엄연히 그 공적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논란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다혜 씨가 과거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장 이제 상당한 돈 거래를 했다 이런 1차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추가로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홍현주 기자. 네, 검찰이 문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와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앞서 다혜 씨는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모 씨 그리고 유승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사실이 또다시 나온 겁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다혜 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그 한화와 태국 바트화가 섞인 현금 수천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고 이 돈이 A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 A씨는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었던 2008년에서 2020년 당시 현지에서 다혜 씨 가족을 경호했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 계좌의 돈은 주로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다혜 씨는 단골 디자이너 딸에게 건넨 돈이 300만 원이다라고 본인 SNS에 밝히면서 이 이유로 집 압수수색은 좀 지나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일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현직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직원들하고 뭐 춘추관장, 경호처의 직원들, 뭐 기타 당시 그 전속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이었습니다. 행정관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돈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까요? 아니면 전모가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와대 경호원 문다혜 씨 돈 거래에 이제 검찰이 말이죠. 당시 주영훈 경호처장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양은경 변호사께요. 네.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뭘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사실 이렇게 돈 거래가 나오면은 보통 의심받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표적인 게 이게 개인적인 돈 거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일단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보도된 사람들, 그러니까 돈 거래 대상자들이 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최근에 보도된 경호처 직원 A 씨를 비롯해서 이 사람은 이제 태국에서 뭐 수천만 원, 다혜 씨가 송금한 돈을 다시 인출을 하고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났었고 네. 이 전에 앞서서 알려진 그 총무비서관실 양모 씨, 이 사람은 이제 김정숙 여사의 그 전속 디자이너의 딸이고요. 그리고 네. 청와대 근무를 했었고 또 현금을 보낸 유성화 전 춘추관장 역시 청와대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다혜 씨의 개인적인 돈거리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어떤 직원들하고 같이 뭔가를 그 돈과 관련된 일을 뭔가 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양 변호사,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들여다 봐야 될 점은 문다혜 씨가 돈이 있으면 일단 뭐 그게 태국 돈이든 한국 돈이든 화폐로 말이죠. 그냥 갖다가 쓰면 될 텐데 이것을 일단 그 경호처 직원이라는 사람 계좌에다 넣었다가 또 한국에서 다시 이걸 꺼냈다가
이제 남의 계좌를 이용한다. 이게 수상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뭐 돈을 계좌를 이용하는 형태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돈을 뭐 이를테면 월급이 계좌로 입금되면은 그 계좌에서 돈을 뽑아 쓰는 게 정말 통상적이고 즉시 일반적인 건데 네. 내가 쓸 돈을 다른 사람이 이게 내가 어떤 외국에서 계좌로 입금을 했다가 그 돈을 다시 내가 뽑아서 쓴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한번 거치는 건데 이런 형태는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끼워 넣는 것은 이게 돈 세탁에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은 어떤 그 범죄를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를테면은 A에서 B로 계좌로 가는 거는 바로 단순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C가 한 사람만 들어가도 벌써 계좌 추적 과정이 좀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더 들여다봐야겠지만은 이게 과연 대통령의 딸이 어떤 경호처 직원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그런 의심은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충분한 의심이 가는 대목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직 대통령 딸이 당시로서 말이죠. 청와대 경호원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 거래를 하고 또 다른 두 사람에게서는 돈을 송금받고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건 3건이지만 추가 정황이 나올지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인데요. 대통령 딸과 청와대 직원 이 돈 거래. 자, 송국건 국장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문다혜 씨에게 돈이 간 돈, 네. 문다혜 씨에게서 온 돈 두 가지가 아, 있거든요. 예, 예. 문다혜 씨에게서 온 돈은 바트카드 들어가 있죠. 태국 네.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다혜 씨가 이 송금을 한 계좌주가 경호원이라는데 이번에 그것도 새로 밝혀졌죠. 그때 당시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하니까는 그러면 경호 비용도 더 들어갈 것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경호원이 현재 파견된 경호원입니다. 네. 태국에 파견된 경호원인데 이 경호원의 계좌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돈 세탁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네. 돈이 왔으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경호처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주영훈 당시 경호처장이 소환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순한 그 사람은 태국에 가 있던 경호원은 계좌만 자기 계좌만 빌려준 거고 서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 안에서 소통을 하니까 네. 그걸 실제로 경호처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 이건 상당히 큰 일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문다혜 씨에게 돈을 준 사람은 그 유모 씨와 양모 씨 두 사람 전부 다 청와대에 근무를 했죠. 네. 그런데 양모 씨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어요. 아, 예. 그런데 근무는 이부속실에서 했습니다. 하. 그리고 유성아 씨는 나중에 춘추관장을 했지만 이부속실 비서관이었어요. 김정숙 여사가 해외 다닐 때 같이 다닌 두 사람. 같이 다닌 거죠. 이번에 그 타지마할도 두 사람이 같이 네.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의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미 2022년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특활비. 아. 특활비로 김정숙 여사의 옷과 구두를 산 것이 아닌가. 네.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 5만 원권을 봉투에 넣고 다니면서 네. 그것을 다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 돈의 띠지까지 공개를 했어요. 제보자가 제보를 했다고 하면서 뭐냐면 관봉권 이런 것도 공개를 했거든요. 저 말씀 중에요. 이제 춘추관장 하면은 저희 시청자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춘추관장 원래 하는 일은 기자하고 같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춘추관 그러니까 기자실을 관리하는 그 공식 명칭은 홍보기획비서관인가 그래요. 그것도 비서관인데. 네. 그런데 유모 씨는 예. 그 전에 그 춘추관장을 하기 전에 네. 제2부속실 비서관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그거 옮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김정숙 여사의 그 어떤 일정을 짜고 네. 소위 말하자면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에 유모 씨와 양모 씨가 같이 있었는데 양모 씨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여기 이부속실에 있었는데 총무비서관실이 특활비 같은 것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다혜 씨에게 간 쪽은 특활비를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받는 거예요. 공적인 네. 작업 아니냐. 그전에 뭐 옷, 구두 이런 이야기가 특활비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문다혜 씨에서 온 쪽은 경호처가 돈 세탁에 연루된 것 아니냐. 네.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경호처하고 돈 거래가 있었다면 경호처 전체는 물론 아니겠지만요. 그 경호처장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계좌가 이용된 그 이제 이 직원하고 돈 규모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건수로 치면 또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돈 중에 문다혜 씨의 원래 돈이었던 그런 부분은 얼마고 또 경호처의 예산은 여기에 섞여 들어간 부분은 없는 것인지
뭐 살펴본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닐성 싶은데요. 문다혜 씨 지난주에 디자이너 딸과의 돈 거래, 이제 이것이 1차로 논란이 됐을 당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상당액의 금전 거래라고 300만 원이 아이고야 거액이구나 라면서 그러한 보도와 검찰 이 발표를 막 한껏 이렇게 비아냥거렸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300만 원 이제 별돈 아닌 걸 가지고 크게 침소봉대한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자 이제 그것이 아니고 더 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다면 돈거래 경위, 자금 출처, 그다음에 사용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창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요.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네. 이게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인 간의 거래라는 문제될 게 전혀 없죠. 네. 경호처 이제 예산이 이제 문다혜 씨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같은 것이 드는 거고. 예. 아무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자신의 돈을 경호처 직원에게 줬다가 네. 그 경호처 직원 계좌에 입금을 시켜다 다시 그걸 인출하고 말 이런 과정 좀 이해는 안 가요. 네. 아까 앞서 무슨 세탁, 돈 세탁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최종적으로 이제 수사를 이것도 해봐야지 알 겁니다. 네. 알 겁니다만 지금 한 명도 아니고 3명에게 돈이 주고 왔다 갔다 했던 이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 저기 나왔던 것처럼 300만 원이라는 돈이 액수가 적은데 뭐 이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경호처가 이렇게 관련돼 있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또는 대통령 딸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 딸이라 하더라도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경호처 직원과 돈 거래가 있고 계좌에 입금시켰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민감했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네. 본인이. 그렇다 뭔가 이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말 못할 속사정. 네. 그런 네. 것들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검찰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이제 세관에서 몰랐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받았던 거다라고 얘기 밝히면 문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렇지 않고 계속 또 이제 공방으로 간단 말이죠. 더욱더 이 합리적 의심이겠습니다만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문재인 회고록에 뭐 이런 내용은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의 특성상 경호처 직원, 경호원들, 이제 경호원들은 그 문다혜 씨 일가족하고 태국 현지에서 매우 가깝게 밀착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싶고 거의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부딪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수천만 원의 돈이 오간 그런 정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요. 자, 이승훈 위원장께요. 네, 뭐 부적절한 돈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지금까지 공개된 것들을 보면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예. 그냥 뭐 경호처 직원과 좀 친하더라. 네. 또 계좌에 뭐 수천만 원이 이체가 됐다라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론을 하기는 어렵다 싶고요. 또한 이 경호처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돈 거래를 했을 때 이게 불법적인 돈 거래라고 하면 네. 이게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이게 뭐 경호처의 돈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네. 뭐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별게 아니다라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추측은 네.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전주지검에 있을 때 수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중앙지검에 임명되고 나서 다시 뭐 문다혜 씨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온 것들은 네. 저는 이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서 또다시 검찰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방식으로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 사건은 원래 이제 전주지검에서 이 일을 관할하고 다루고 있었죠.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이스타 항공의 그 실소유주가 거주지가 전주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관할 사건이 돼서 쭉 해왔던 건데 이 사건 불거진 지가 근데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재기업을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꺼내놓고 이 시점에 말이죠. 이런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춘추관장이었다는 그 사람이 검찰에 와서 진술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자, 진술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송 국장님. 네. 일단 그 전주지검 수사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죠. 너무 늦어서 그래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전에 이 수사가 시작이 됐고 타이스타젯의 대표도 다 소환이 됐어요. 그게 네. 한 2, 3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안 되다가 이창수 지검장이 작년 9월에 부임을 했어요. 네. 부임을 하고 나서 이게 본격적인 수사가 됐고 지난 2월 달에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줄줄이 다 소환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양모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요. 예. 그 디자이너 딸이라는 사람. 네. 그래서 양모 씨는 그 프랑스 국적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지금 내려놓은 상태죠.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 지금 핵심은 유모 씨와 양모 씨인데 네.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모 씨는 이 춘추관장이 공식 명칭이 지금 저희가 이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네. 유성아 씨는 네. 그 정책 명칭이 그 춘추관장이지만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도지원비서관이에요. 예. 보도지원비서관을 하기 전에 이부속실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부속실 비서관일 때 특활비를 사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아 씨가 돈을 송금을 한 것은 특활비 중 일부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모 씨는 5년 동안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행정보조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모라는 그 디자이너인데 네. 그 디자이너와 프랑스에서 사업을 했어요. 네. 사업을 하면서 본인 프로필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내가 대한민국의 VVIP의 스타일리스트다. 그리고 50차례에 걸쳐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VVIP의 옷을 본인이 다 코디했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은 홍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그 대가성으로 이렇게 뭐 금전이 오고 간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 만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던 것을 전주지검에 새로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을 해서 네. 했던 겁니다. 했던 거고 이사가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 수사를 한 것이 이상직 전 의원의 배임 사건, 횡령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주소지가 거기가 남겨두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뭐 민정비서관하고 다 연루가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 위원장님은?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야당을 위한 수사에 굉장히 올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뭐 야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검찰이 필요에 따라서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캐비넷에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신에게 당면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끄집어내듯이 지금 이건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다라고는 말씀드리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출국 정지된 분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네. 공수처에서 뭐 언제든지 불러오면 올 테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디자이너의 딸 같은 경우는 지금 3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네. 300만 원 때문에 계속적으로 몇 개월간 출국 정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게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특검 얘기는 좀 웃기다.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는데 왜 특검이 나오고 이걸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비교를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검찰 수사 중이니 왜 특검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최상병 특검도 같은 논리를 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만 송 국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왜 이 시점에 그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왜 캐비넷에서 하나씩 꺼내느냐 하는데 네. 캐비넷에서 잘못 꺼낸 거는 그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 전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예. 이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캐비넷에 사건을 묵혀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사건을 해야지 네. 경중을 따져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캐비넷에서 사건 하나 딱 꺼낸 게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가 있는 고발 사건이에요. 네. 그 고발 사건에 보면은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3건의 고발들이 들어가 있고 고발 사건, 정치적 고발 사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 파우치 그 고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만 KBS에서 딱 꺼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유원석 검찰 체제가 지금 불신을 받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새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KBS 사건을 묵혀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주지검에서 했던 그런 수사들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진행자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다혜 씨 이제 그 석연치 않은 돈 거래 여기에 대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걸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말씀을 꺼낸 건데 아무튼 이제 제 왼편에 계신 출연자께서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시기상의 부적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제 바른편에 있는 출연자께서는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이 수사가 너무나 지지부진 끌어왔던 것이 부적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추가적인 토론은 다음 기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